자, 8월 4일 금요일 불타는 주식둥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전반적으로 조금 약세를 보였는데요. 하락폭이 그렇게 깊지는 않았습니다. 코스피가 0.1%, 코스닥이 0.2% 마이너스. 금요일도 크게 재미가 없는 장이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특정 종목 외에는 전반적으로는 살짝 매기가 좀 떨어지는 그런 힘이 딸리는 그런 시장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로봇주는 괜찮았고 그 외에도 에코프로 HN 같은 개별 종목은 상승을 했지만 다른 전반적인 종목은 지금 해외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여러 가지 이슈들 좀 해소를 하면서 좀 눈치 보기 시장이 이어지는 것 아닌가. 그리고 8월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한 그런 시장입니다. 자, 이 와중에서도 오늘 저희가 금쪽 상담소에서 다룰 내용도 새로운 테마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 가장 세계의 중심에 서 있는 게 초전도체, 이게 되냐 안 되냐, 그리고 어떤 영향을 가지고 오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잠시 후에 금쪽 상담소에서 낱낱이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부분, 그리고 오늘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은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많이 소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100분 가까이 들어와 계시고요. 재은리님, 무지개님, 자두님, 흑사자님, 오르샤님 와 계시고요. 즐기면서 살자님, 말티님, 자두님 들어와 계십니다. 여러 가지 질문들, 의견들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방송 끝에 좋은 질문, 좋은 코멘트를 해주시는 분께 치킨 한 마리 쿠폰으로 드리고 있으니까 오늘도 열심히 코멘트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초전도체 요 영상 하나로 싹 정리하는 금쪽 상담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금쪽 상담소 오늘도 쪽집게 상담을 해 주실 분 모시겠습니다. 초등학생들의 과학 대통령이자 서울대 의과대학 출신 과학자 엑소님, 이선호 과학 커뮤니케이터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또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은 또 엑소님을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저는 사실 대중들에게 과학을 쉽고 재밌게 알려주는 과학 커뮤니케이터라는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초전도체, 사실은 내가 주식은 잘 모르지만 이 초전도체가 어떤 특성으로 과학적으로 이런 원리가 생기는지 이런 것들을 좀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 수준으로 좀 쉽고 재밌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초등학생들이 이해할 수준으로 이런 원리를 잘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이게 워낙 지금 되더라도 나도 원리를 모르겠다 이런 상황이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쉽게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고. 주식은 잘 모른다고 하셨지만 사전에 저희가 이야기를 했지만 주식 투자는 또 하고 계신 네, 그런 저는 상황에서 이제 단타로 많이 되어본 적이 있어가지고 거의 저는 한 수치를 밝혀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밝혀도 되나요? 아니요. 안 되나요? 안 돼요. 굉장히 큰 단위로 이런 적이 많아가지고 이제는 장투로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식에 대한 경험도 있으시니까 지금 요 초전도체 관련해서 여러 가지 테마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현상은 또 알고 계실 거고. 네, 알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열린 마음이 돼 신중한 태도로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금쪽 상담소 첫 번째 질문 과연 무엇일지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초전도체, 꿈의 물질이라고 많은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혁신인가 거품인가? 이거를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는 우리 엑소님이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난달 22일에 이제 인터넷에 최초로 우리가 사는 온도 그리고 우리가 사는 그런 압력,
압력의 초전도체를 우리가 물질을 개발했다. 합성에 성공했다. 이런 연구 논문이 올라오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 스토리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네. 그러면은 제가 초전도체에 대해서 짤막하게 좀 배경을 설명을 드리고 예. 그리고 지금 왜 갑자기 이 초전도체가 사실 100년 전부터 나왔던 이 기술이거든요. 왜 갑자기 전 세계적으로 광풍이 일어났냐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준비한 자료를 확대를 해주시면 예. 사실 여러분들도 이거를 간접적으로 다 보셨어요. 이게 여기 보면은 그 영화 아바타의 한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사실 처음에 도입부에서 이렇게 섬들이 붕 떠다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초전도체의 가장 큰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자석을 갖다 대면은 이 초전도체는 얘를 밀어내는 성질 때문에 붕 떠요. 공중에 뜨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런 얘네들도 일종의 하나의 금속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전기를 넣어주면은 100을 넣어주면 중간에 이제 손실되는 게 없이 전력 손실 없이 100이 다 가는 거죠. 근데 이거 자체가 사실은 제가 뒤에 설명을 드릴 거지만 여기 있는 이 금속 자체가 원래 지구에서는 초전도체를 만들려면은 굉장히 낮은 온도, 영하 한 250도, 270도까지 낮춰야 되는데 이 판도라 행성에서는 뭐 상온에서도 그냥 온도 낮출 필요 없이 이 금속은 이 언옵테늄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가상의 물질인데 예. 이거는 그냥 통해. 그래서 이게 뭐 1kg당 뭐 몇 천억, 몇 백억 가치가 있어서 예. 일로 가서 이제 여기 있는 외계인들을 막 다 죽여버리고 이거를 캐오려고 이제 영화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초전도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이 이런 식으로 이 행성에서 가져온 이 금속 자체가 예. 자석을 갖다 대면 이렇게 뜬다. 어허. 근데 여러분들이 제일 집중하셔야 되는 게 사실 초전도체는 이 저항이 없어서 전류의 손실이 없다. 이런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아래 또 부수적인 효과, 그러니까 마이스너 효과, 양자 고정이라 그래서 붕 뜨는 효과 있잖아요. 공중에 붕 뜨는.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좀 집중을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 붕 떠야만 초전도체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게 지금 산업적으로 이용이 되려면은 이 초전도체는 붕 뜨든 말든 저항이 낮을수록 되게 산업적으로 활용도가 되게 높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이번에 한국에서도 이 판도라의 행성에서 캐왔던 것처럼 온도를 안 낮춰도 이런 그 초전도 효과를 나타내는 상온 상압에서 초전도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물질이 개발됐는데 그 물질이 뜨냐 안 뜨냐, 마이스너 효과가 있냐 없냐 그것보다는 저항이 얼만큼 낮냐, 정말 여기냐 그거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과학적인 그런 정의로는 초전도체라는 거는 전류 저항 자체가 0이어서 전력 손실이 없는 거. 그렇죠. 플러스 공중부양하는 게 초전도체라고 정의가 내려져 있는데 네. 사실 산업적으로 잘 쓰이기 위해서는 이 과학적 정의가 들어맞느냐보다는 전력 손실이 없고 저항이 그렇죠, 없다. 그렇죠.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 세계적으로 뭐 국내 초전도 학회도 이 마이스너 효과라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붕 뜨는 거 있잖아요. 예. 그게 없으면은 초전도체가 아니다라고 정의를 내리지만 이게 과학적으로는 아닙니다. 하지만 초전도체의 초전도가 전도가 이제 초월했다, 굉장히 많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냥 산업적으로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 이 저항이 굉장히 낮거나 아니면 아예 0이 되면은 굳이 마이스너 효과가 없더라도 굉장히 이제 고부가 가치의 예. 그런 신물질로 쓰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그러면은 우리가 뉴스에서 지금 많은 분들이 사실 요 공학적인 내용을 공부하기에는 굉장한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고 네. 초전도체냐 아니냐 여기에 많이 포커싱이 가 계신 것 같은데 네. 이게 굳이 공중부양하지 않더라도 그냥 물질 자체가 그 구리보다 훨씬 그 전류 저항 자체가 현저하게 낮으면 그것만으로도 산업적인 혁명이 될 수도 있다. 그렇죠. 이제 전류가 많이 통하고 저항은 낮다면은 이제 많이 쓰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부수적인 설명을 몇 가지 더 드리자면은 예. 사실 이 전류가 흐르는 건 일종의 전자 이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자하면 헷갈리시니까 정확하게는 전자가 매개하고 전자기장이 가는 건데 이제 전자가 이동한다고 치면은 전자를 자동차라고 비유를 했을 때 사실 초전도체는 위에 있는 사진처럼 도로에 장애물이 전혀 없는 예. 뻥 뚫린 도로라서 이제 잘 갈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전체적으로. 고속도로라고 볼 수 있죠. 어. 근데 아래쪽에 꽉 막힌 도로는 사실 이 전자 자동차가 빠르게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래쪽이 보통 우리가 쓰는 구리 전선이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산업 현장에 쓰고 있는 다양한 그런
전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초전도체는 위쪽처럼 이제 전혀 갑자기 자동차가 확 사라지는 그래서 쉽게 뚫리는 그래서 에너지 손실 없이 이 전류가 잘 흐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그 판도라 행성에 있는 것처럼 그냥 상온에서 되면 참 좋을 텐데 이거를 영하 한 270도 막 200도 이렇게까지 떨어뜨려야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100년 전에 이 네덜란드 과학자 오너스라는 분이 그냥 실험을 이것저것 하다가 액체 헬륨을 수은에 부어봤는데 원래 수은은 저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도로에 장애물이 많다는 뜻이겠죠. 근데 얼렸더니 한 270도로 얼렸더니 갑자기 도로에 모든 차가 없어져. 그래서- 갑자기 그 그렇죠. 온도에서. 그런 온도에서. 그래서 100의 에너지를 주면 100이 다 도착해. 예. 그래서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은 구리 케이블 같은 경우는 이제 100을 보내면 96 정도가 도착하지만 초전도 케이블을 쓴다면 100을 보내면은 100이 다 도착하겠다. 그래서 이게 뭐 구리 케이블도 96이 나오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 미국에선 지금 한 해 이 그 저항 때문에 손실된 에너지가 22조 원이 넘어요. 22조 원이 넘는다. 그렇죠. 근데 이게 단순히 전기를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서 지금 MRI라든가 핵융합 기술이라든가 모든 전반에서 쓰이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저항 때문에 걸림돌이 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초전도체를 이제 상업화하고 상용화하는 게 굉장히 좋을 수 있는데 관건은 이 영하의 온도를 어떻게 상온으로 올리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이미 벌써 물질이 개발이 돼 있기는 한데 지금 개발된 물질은 극한의 환경, 그러니까 영하 270도, 230도 여기 환경에서만 갑자기 저항이 없어지는 그런 특성인데 그렇죠. 네. 지금 우리가 뭐 개발했다고 얘기하는 LK99는 그냥 상온에서도 네. 그리고 상압에서도 전류 저항이 0인 그런 물질을 개발했다고 주장을 하는 거다. 네, 정확하십니다. 아하. 그래서 사실은 이게 개발 역사를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표를 보시면은 1900년도 초반에 HG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게 수은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수은 자체가 처음에는 270도까지 떨어뜨려야 초전도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제 점점 과학자들이 다른 거 쓰니까 점점 낮은 좀 더 높은 온도에서도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네. 그러니까 이제 점점 합금을 많이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영하 270도, 영하 250도, 영하 230도 결국에는 영하 140도 정도까지에서도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는 합금을 개발을 한 거죠. 예. 근데 관건은 영하 140도도 사실 떨어뜨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걸림돌이 생겼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영하 140도가 아니라 그냥 상온 거기서도 그냥 된다라고 발표가 나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고 사실 그 전에 몇 달 전에 이 미국에서 네이처지에 약간 편법으로 예. 이 영하 140도에서 어떻게 상온으로 올릴까 이 보일사르르 법칙에 의해서 압력을 높이면은 온도가 올라가거든요. 예. 그래서 억지로 압력을 몇백만 기압으로 올렸더니 그 조건에서는 상온에서도 초전도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사실 몇백만 기압 조건이기 때문에 이거를 사실 상업화하기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압력의 상온은 됐지만 그냥 상압, 대기압에서 이제 상온에서는 성공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이런 혁신적인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전 예. 세계가 지금 검증에 들어간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검증하는데도 지금 뭐 며칠, 몇 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그렇죠.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거 보면은 이제 아카이브에 재료 만드는 방법이 올라와 있는데 아카이브라는 게 정확하게 뭐예요? 기존에는 이 아카이브 전에 정식으로 논문을 내려면 네. 우리 이런 연구했다, 이런 결과 나왔다 하면은 동료 평가라 그래서 예. 비슷한 연구를 하는 전 세계 그룹에 한 3군데, 4군데 이런 결과 나왔다 해봐라라고 먼저 보내줘요. 평가를 받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이거 그 프로토콜대로 하니까 되더라. 어. 재현이 되더라. 그러면 이제 승인이 되는 건데 예. 사실 아카이브란 사이트가 만들어진 이유가 코로나 때문이에요. 이 코로나 때 좋은 결과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승인받고 하려면 또 몇 주, 몇 달, 막 몇 년이 걸리니까 그쵸. 약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아카이브에 먼저 공개해서 이제 양질의 논문만 이렇게 선별해서 빨리 약으로 만들고 아하. 그것 때문에 이게 훅 떴는데 그거에서 이제 이 고려대 연구진들이 이번에 아카이브에 먼저 올렸는데 아직 바꿔 말하면은 빨리 세상에 공개할 수 있었지만 검증이 안 됐다. 동료 평가가 안 됐다. 그럼 일단 초안 같은 거네요. 그쵸, 우리 그쵸. 일단 이거 되긴 되는데 네. 한번 보세요 하고 초안을 그냥 웹사이트에 올리는 거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그 뭐 이렇게 막 뜨는 영상 이런 거 보니까 사실은 영화에서만 보던 거라서 네. 이런 게 뭐 거짓말 아니야? 약간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 거 같아요. 약간 비현실적이니까 네네. 이게 진짜 될까? 이게 말이 되나? 약간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뭐 EBC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가장 이제 중요한 건 결국은 우리 경제 방송이니까 네. 이 물질이 초전도체 혹은 전류 저항이 제로에 가까운 물질이 개발이 되면 과연 이게 산업적으로 어디에 쓰일 수 있는 거냐, 경제적으로 어떤 파급 효과가 나오는 거냐, 이걸 되게 궁금해하시거든요. 네. 예. 그래서 사실 이 초전도체가 사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저항이 낮거나 아예 없어서 전류 손실이 없는 그런 신물질이냐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만 부수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스너 효과, 그다음 양자 고정에서 붕 뜨는 효과도 산업적으로 활용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먼저 부수적인 효과로 나올 수 있는 산업을 얘기를 드리자면 일단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 이게 지금 마이스너 효과인데 이 밑에 김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아래가 초전도체입니다. 그래서 이 초전도체에서 이렇게 온도를 낮추면은 자석을 갖다 대면은 예. 반대로 해도 돼요. 자석을 아래 두고 초전도체 위로 해도 예. 이런 식으로 떠요. 뜹니다. 근데 더 신기한 거는 눌러도 뜨네요. 네, 눌러도 뜹니다. 근데 더 신기한 거는 이게 일단 첫 번째 뜨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자면 예. 이 뜨는 이유가 이 초전도체로 올리면은 자석에서 나오는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되면은 이 초전도체에서는 이걸 밀어내는 자기장이 생긴다 그래요. 오직 초전도 온도로 떨어뜨렸을 때. 약간 자석의 N극과 N극 이렇게 밀어내는 그 그쵸. 해석하면 되겠군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반자성이라 그러는데 예. 여기서 이제 서로 밀어내니까 그럼 얘를 들고 떼면은 그냥 쉽게 떨어지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예. 더 신기한 현상을 발견했거든요. 예. 그게 뭐냐면 얘네들을 실제로 움직이면 따라와요. 그러니까 반자성에 밀어내니까 그냥 떨어질 거라 생각했는데 심지어 이거를 들으면은 또 들리거든요. 오.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밀어내는 힘이 서로 있지만 뭔가 잡아주는 힘도 있지 않겠습니까? 밀어내면서도 동시에 잡아준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양자 고정 효과라 그래서 조금씩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 따라올 수 있습니다. 자기장이 따라올 서로 수 있다고 해서 다 따라갈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아예 가능합니다. 예. 여기 이제 청취자 구독자분들은 예. 똑똑하기 때문에 똑똑하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렇게 밀어내는 힘이 서로 있지만 중요한 건 자석에서는 자기장이 이 초전도체를 뚫어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잡고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떨어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멀어질 수는 없어요. 이렇게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집에 애완동물로 고양이를 키우는지 모르겠지만 고양이를 초전도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고양이를 뽀뽀하려고 하면 얘는 싫어하거든요. 냄새에 민감해서. 그럼 이제 고양이가 손으로 입을 막아요. 사람 입을. 그러면 이렇게 반자성 밀어내는 힘이 마이스너 효과고요. 근데 사람은 자석이라 치면은 초전도체랑 가까워지려고 하는 손을 잡지 않습니까? 손 보이죠? 그럼 이 손은 이 자석에서 자기장을 이제 초전도체를 뚫고 있는 이제 이 양자 고정 효과. 그러니까 서로 뽀뽀할 수는 없어도 또 떨어질 수는 없어.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물질이 이미 벌써 초전도체는 이미 있는데 네. 이제 조건 자체가 영하에서 해야 된다는 조건이라는 거죠.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지금 뭐 꿈의 물질이 아닙니다. 이미 벌써 있는데 이미 다 있는데 영하에서만 가능한 거고 그래서 중간은 뜨는데 옆에서는 잡아주는 양자 고정 양자 효과가 고정까지 나타난다. 있다. 그래서 마이스너 효과로 밀어내고 그다음에 자석에서는 자기장이 잡아주는 양자 고정 효과가 동시에 있다 보니까 얘가 붕 뜨면서 떨어지지 않아. 우리 그 무지개님이 아주 명확한 비유를 해주셨는지 모르겠는데 남편과 아내 같달까? 떨어질 수면서도 이혼할 순 없지만 가족끼리 왜 그래? 붙어 있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현상이 있다는 거. 마이스너 효과. 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게 이게 뒤집어서도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이렇게 마이스너 효과 때문에 안 떨어져요. 그럼 이게 이런 식으로 하면서 다시 뒤집으면 얘네들이 안 떨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공중부양하고 있죠. 그리고 뒤집어서도 돌리면 또 돌아갑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돌아가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돌아갑니다. 저거는 그냥 무한 동력입니까? 이게 만약에 진공 상태일 때 충분한 온도만 떨어주면 계속 돌아갑니다. 무한 에너지요? 무한 에너지가 될 수 없죠. 왜냐하면 진공 상태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진공 상태에서는. 네. 그래서 공기 때문에 얘네들이 언젠가 멈춰요. 저항 때문에. 어쨌든 이걸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심지어 사람도 이렇게 뜨거든요. 충분한 이런 초전도체만 있다면. 그래서 사람도 위에 이렇게 서면 떠요. 초전도체 위에. 초전도체 위에 지금 떠 있는 겁니다. 네. 자석 위에 초전도체 자석 위에 이렇게. 그럼 이걸 통해서 이제 자기 부상 열차를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자기 부상 열차가 똑같이 여기 지금 바퀴 쪽에 있는 게 이 초전도체고요. 옆에 자석입니다. 그럼 서로 이제 마이스너 효과랑 그다음에 양자 고정 효과 때문에 붕 떠서 이런 식으로 거의 저항 없이 시속 600km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일본에서는 이 시속 600km로 가는 신칸센이 운영되고 있고요. 궁금한 게 BLL님께 멈출 때는 어떡하죠? 만약에 간다고 하면 네. 멈추면은 반대에 그렇죠. 멈출 때는 이게 이제 자석의 전자석이라서 전자석을 안 주면은 점점 속도가 늦출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석의 그 힘을 빼는 거군요. 그쵸. 뺄수 그럼 있고. 멈춘다. 그리고 얘가 또 자체 바퀴가 있기 때문에 초반에 시작할 땐 바퀴로 한 시속 150km까지 가고 가다가 그 다음에 바퀴를 위로 올려가지고 그 후에 이제 초전조체 마이스너 효과, 양자고정 효과로 붕 떠서 그 다음에 슉 가는 거죠. 600km까지. 오케이. 요거는 일단은 뭐 자기 부상 열차 요런 거는 초전도체라는 그 뭔가 그 정의 안에 네. 뜬다는 그 정의 안에 있다고 하면 네. 요런 현상이 측면에서 쓸 수 나타나는 있는 거고요. 거고. 그리고 하나만 더 보여드리자면 사실 우리가 MRI 많이 찍지 않습니까? MRI. MRI도 사실 초전도체 코일을 감으면 이런 식으로 전자기장이 발생하거든요. MRI 내부 저렇게 돼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내부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자기장이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몸도 이 자기장에 움직이는 이온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그래서 수소라는 이온이 있는데 마치 우리 어렸을 때 이거 하지 않았습니까? 이 자석을 갖다 대가지고 철가루를 뿌리면 막 이렇게 그림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려지잖아요. 놀이터에서 자석 끌고 많이 다녔어요. 그렇죠, 그럼 그렇죠. 철가루 많이 붙어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 몸에도 자기장에 반응하는 수소 이온들이 이 MRI 안에 들어가면은 이 자기장을 따라서 이제 일렬 종대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몸의 장기들이 쉽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라면은 우리 몸에 있는 원자들이 지 마음대로 막 움직이는데 자기장을 걸면은 딱 일령 종대 이제 횡렬을 딱 이렇게 잘 질서정연하게 있기 때문에 안에 장기 내부들이 잘 보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이제 꿈의 물질이라 볼 수 있는 핵융합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이게 세계 1등 기술인데 이 핵융합을 할 때 사실 1억도까지 온도를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플라즈마 1억도가 생성되면은 핵융합이 시작됩니다. 근데 사실 우주 어디에 가도 이 1억도를 버티는 금속은 없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K스타가 안 녹아요. 왜 안 녹을까요? 왜 안 녹아요? 왜 안 녹냐면 이것도 똑같이 안에 초전도체가 들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온도를 낮춘 초전도체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1억도의 플라즈마를 공중부양을 시킵니다. 자기장으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으로 공중에 떠요. 그럼 직접적으로 1억도 플라즈마가 금속에 안 닿으니까 K스타라는 핵융합 장치에 안 닿으니까 안 녹거든요. 근데 이 자기장을 잘 만들어주려면 초전도체를 잘 만들어야 되는데 이 초전도체를 잘 만들려면 당연히 상온 초전도체를 만들어야 된다. 지금은 굉장히 온도가 낮은 액체 헬륨이 들어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액체 헬륨 넣고 온도 낮추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크기가 너무 커지거든요. 가격도 비싸고. 근데 만약에 상온 초전도체가 된다면은 이게 소형화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실제로 아이언맨의 아크 원자로도 이런 가슴팍에 끼는 거. 그것도 만약에 상온 초전도체가 된다면 실제 이렇게 소형화가 가능하고 우리가 영화에서 봤었던 그런 어벤져스 속의 아이언맨 같은 게 구현 가능하지도 않을까라고. 아니 자꾸 아바타랑 뭐 어벤져스 이런 얘기하니까 이거 사기 아니야? 이게 진짜 되는 거야? 약간 영화 아니야? 약간 이런 얘기가 상상이 되는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그 플라즈마 거기서 원자로에서 에너지 생성하는 거에서 실제로 지금도 초전도체가 쓰이고 있고 이거 영상을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지금 대전의 K스타 핵융합 장치에서 이 내부가 지금 플라즈마 1억도거든요. 보이시죠? 핑크 색깔. 근데 잘 보시면은 이 핑크 색깔 플라즈마 1억도가 여기 벽면이랑 안 붙어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이 떨어지게 하는 이 원동력이 바로 이 초전도체에서 나오는 자기장입니다. 이 자기장이 이거를 걸어서 이렇게 위에 공중부양을 시켜주는 떨궈서 거죠. 안 닿게. 그렇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 초전도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온에서 만약에 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산업적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는 부분. 맞습니다. 이것보다 사실상 더 중요한 거는 아까 지금 뭐 나오는 여러 가지 후속적인 연구 결과, 다른 나라의 연구 기관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마이스너 효과는 없을 수도 있다. 근데 전기 저항은 구리보다는 낮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그 산업적인 가능성이 더 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좀 선례가 많지 않았습니까? 뭔가 엄청난 게 발견됐다 해서 막 몇 조, 몇 천억 투자했는데 사기였던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국민으로서는 마음으로서는 응원하지만 머리는 차갑게 해서 조금은 이제 이걸 이제 비판적 그 사고라고 해서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마음은 응원하지만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거 합성하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주석이랑 구리랑 그다음에 납을 합성해서 만드는 거라서 제가 봤을 때는 뭐 길어도 일주일
아니면 며칠 내면은 이런 것들이 데이터가 쌓일 거거든요, 전 예. 세계적으로. 근데 이 결과들을 보면은 어떤 그룹은 이거 전혀 안 된다. 초전도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그룹도 있고요. 어떤 그룹은 이거 초전도체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예. 주장하는 그룹도 있고, 또 어떤 그룹은 이게 마이스톤 효과는 없지만 그리고 저항이 0이 나지만 예. 획기적으로 되게 저항이 낮은 결과들도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룹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말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데이터가 쌓여서 예. 어느 정도 이제 이게 정리가 되면은 그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 전류 저항이 만약에 현격하게 낮다면, 거의 0에 수렴한다면 반도체나 아니면은 뭐 지금 뭐 에너지를 뭐 전달해주는 전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무언가 큰 변화가 일어납니까? 그냥 큰 변화가 아니고요. 예. 이 혁신이 일어납니다. 혁신이. 그래서 어. 제가 계속 영화 비유 드는 거를 이제 많이 드는데, 예. 이 어벤져스에도 초인류 대국하면 미국 말고 숨겨진 나라가 있거든요. 와칸다라 그래서. 예, 예. 와칸다 거기서 엄청난 뭐 그 금속 이런 걸 해가지고 뭐 최고의 미래 기술들을 몰래 숨겨놨단 말이죠. 예. 그런 것처럼 만약에 우리나라가 진짜 이 합금이 만약에 맞다, 예. 성공했다, 예. 그럼 진짜 와칸다 포에버가 아니고 이제 코리아 포에버가 될 수 있는 거죠. 머리는 차갑게 맞으시죠? 머리는 차갑게 그게 전혀 아닌 것 같은데. 마음은 그렇다는 마음은 거고. 뜨겁게, 머리는 차갑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 사실상 모든 이 산업 전반에 우리가 쓰는 이 첨단 기술은 이 전자기력을 매개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 전류. 전류. 우주에는 4가지 힘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강력, 양력, 중력, 전자기력이 있거든요. 근데 강력, 양력은 이 원자핵 내에서 일어나는 에너지라서 힘이라서 우리가 이거를 쓸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중력은 또 우리가 또 쓸 수 없어요. 지구라든가 엄청 큰 이 행성에서 있는 힘이고 엄청 힘이 생각보다 작아요. 근데 유일하게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전자기력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자기력을 우리가 컨트롤해서 만들어진 모든 지금 우리 주식 매수 매도 버튼도 전자기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방송 지금 유튜브 보는 것도 사실 전자기력 덕분에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가장 큰 걸림돌이 저항이란 말이죠. 예. 그래서 이 저항이 없는 이런 신물질 또는 굉장히 낮은 신물질이 나온다면은 이 산업 전반이 완전히 바뀔 수 있는 거죠. 전기 저항이 0이면 이제 구리나 막 이런 데서 네. 쓰면 핸드폰도 막 열 나고 컴퓨터도 발열 이슈 있고 네. 그게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죠. 손실돼서.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전기 저항이 제로면 핸드폰이나 이런 거 발열 이슈 없고 성능도 무한대로 뭐 막 크게 올릴 수 있다, 폭발적으로. 이것도 네. 맞는 말입니까? 맞아요. 사실은 저항이 없다라는 것 자체가 열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컴퓨터 뭐 발열할 때 쿨러 넣고 예. 뭐 이제 냉동하게 부동 뭐 이런 거 넣고 그쵸. 그리고 뭐 모든 산업 전반에 우리 예전에 카카오 사태 화재 났잖아요. 예, 예. 그것도 데이터 사실 서버. 데이터 서버가 열 때문에 저항 때문에 터진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해결이 되니까 인류가 이제 굉장히 거의 2단계, 3단계 진보를 할 수 있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 짤막하게 제가 왜 열이 발생한지 설명을 드리자면 예. 그리고 부수적으로 약간은 어려울 수 있지만 예. 그래도 이 얘기 하려고 제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따라오고 계시죠? 따라오셔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저에게 한 5분만 주십시오. 예. 왜 서서히 저항이 갑자기 떨어지는 게 아니고 갑자기 저항이 0이 될까? 이런 얘기도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저항이 생기는 이유는 이 전자가 도선을 흐르는데 도선 내에 이런 플러스 전하가 있거든요. 이런 예. 플러스 전하가. 이런 플러스 전하는 마이너스 전하를 당기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러면 서로 당기니까 부딪혀요. 그렇죠. 부딪히면 열이 발생하는 거예요. 안 부딪히고 서로 영향이 없어야 이 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전자기파로 전달되면서 100% 다 전달되는 서로 거예요. 간섭이 없어야. 네. 근데 이 전자가 이동하다가 플러스랑 부딪히면은 그 부딪힌 만큼 에너지가 열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을 보내주면 부딪힐 때마다 1 떨어지면서 결국 도착하는 건 96이고 그게 이제 미국에서는 한 해 22조 원으로 열 에너지로 날아가 버리는 거고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왜 갑자기 저항이 갑자기 그러면 0이 될까? 그렇죠. 이게 참 신기한 게 어느 정도 온도를 떨어뜨리면은 이 서로 부딪히던 게 한순간에 탁 끊어지거든요. 풀려요? 이렇게 탁 풀립니다. 그래 왜 그럴까 해서 이게 BCS라 그래서 이 예. 과학자들 이 예. 세 분 앞글자를 따서 만든 이론이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짧게 설명드리자면 우리가 전자가 이렇게 이동하면 양성자들이 끌려가지고 이렇게 따라옵니다. 근데 상온에서는 금방 다시 돌아가요, 제자리로. 근데 영하로 떨어뜨리면은 얘가 끌려오겠지만 영하로 떨어뜨리면 얘네들이 다시 돌아가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너무 추우니까. 왜냐하면 더울수록 빠르게 분자들은 운동을 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영하로 떨어뜨리면 얘네들이 처음에 끌렸다가
다시 돌아가는 게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려요. 이렇게 따라오셨습니까? 이해하신 분이 있을 거라고 믿고. 예, 보고는 그래서 있어요. 온도가 떨어지면 양성자들이 예. 전자에 끌렸다가 다시 돌아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면 이쪽에 이제 플러스가 굉장히 크게 생깁니다. 예. 그러면 주변에 있던 다른 전자들도 이 플러스에 이끌려 가지고 이쪽으로 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보시자면 자, 이렇게 큰 플러스가 생긴다. 이런 식으로 큰 플러스가 생깁니다. 그럼 사실 전자랑 전자는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있지만 플러스가 워낙 이쪽으로 모이다 보니까 밀어내는 힘보다 플러스가 이제 당기려는 힘이 더 세요. 그러면서 이제 전자들이 이렇게 붙어버리는 힘이 생깁니다. 예. 자, 그래서 이걸 쿠퍼쌍이라고 그러는데, 자, 여기서 이 쿠퍼쌍이 생기면은 저항이 0이 됩니다. 끝나면 깨워주실래요?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거의 끝났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 이 전자가 전자를 밀어내는 마이너스가 밀어내는 힘보다 플러스가 모여서 더 큰 플러스가 생겨서 서로 당기는 힘이 생겨서 이런 식으로 전자들이 붙어버리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붙어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냐? 자, 이 붙어버리면은 전자들이 같이 있으려면 파울리 베타 원리라는 거에 의해서 서로 반대로 돕니다. 지금 뭐 제작진들이 한 명은 웃고 한 명은 하품하고 난리 났는데. 자, 그래 이거 쉽게 생각하자면 서로 반대로 돌면은 전자가 마이너스 전화를 띄는 게 아니고 0이 돼요. 전화가 0이 돼요. 그럼 전화가 0이 되면은 플러스에 안 이끌리겠죠. 왜냐하면 마이너스랑 플러스만 이끌리는데 전화가 0이 되면은 안 이끌립니다. 그럼 전자는 자유로워져요. 알겠습니다. 자유로워지면은 저항이 0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 저는 이제 이해 못해서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돌려볼 거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똑똑하시니까 한 번에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줄 요약하면은 네. 전자 두 개가 이제 가까워지면은 서로 가까워지면 뒤집어지면서 예. 이제 전화가 0이 된다. 마이너스에서 0이 알겠습니다. 되면 플러스에 안 이끌려. 그렇죠. 그러면 안 부딪혀. 안 부딪혀? 그러면 이제 열이 안 발생해. 열이 안 발생해. 그러면 저항이 0이 0이 되는 거죠. 아하, 알겠습니다. 뭐 다시 한번 돌려봐야겠지만 어쨌든 뭐 에너지에 대한 그런 인류가 직면한 문제들 그리고 컴퓨터 뭐 성능 그리고 특히나 요즘 AI 나오면서 성능 막 기가 막히게 올려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성능 올리는 거에 있어서 초전도체 지금 LK99 우리가 개발했다고 나오는 게 진짜라면 네. 이런 문제들이 한 방에 또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죠. 자, 오케이.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거의 한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네.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채팅창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김용수 님이 제발 환상에서 깨어나세요. 한국에서는 검증할 장비가 없대요.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네. 매일매일 나오는 뉴스에 따라서 중립적이다, 부정적이다, 된다, 안 된다, 사기다,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한 지금 엑소님의 상황 판단은 어떤지도 궁금해요. 저는 모른다죠. 모른다. 왜냐하면은 이 철저하게 이 그 재현된 이제 구현된 데이터를 보고 우리가 믿어야 되기 때문에 예. 지금은 데이터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초전도체 현상이 전혀 없다라고 지금 주장하는 그룹도 있고요. 예. 그리고 어떤 데서는 하진 않는데 시뮬레이션 하니까 이게 저항이 0이 되는 그런 구간이 있더라. 주장하는 그것도 있고 어떤 곳에서는 해봤는데 초전도체 현상 마이스너 효과는 안 나오지만 저항이 획기적으로 낮더라. 예. 이거 그리고 결국 이건 산업적으로 부가가치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아직은 더 기다려봐야 된다. 근데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들로 봤을 때 극단적으로 봤을 때 이게 사기다. 뭐 펀딩을 얻으려고 뭐 이런 논문을 뭐 게재했다. 요런 거까지 가기에는 아직 너무 먼가요? 그건 저는 사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예. 일단 이 연구자분들의 제가 배경을 좀 찾아보니까 실제로 거의 30년, 40년 전부터 한 분이 하셨고 그분이 작고 하시고 유언으로 계속 하라고 하셔가지고 이 제가 알고 퀀텀 에너지 연구소인가 거기서 고려대랑 해서 계속 하는 그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한 연구자분은 이 LK99의 LK가 그 연구자분들의 그 성을 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20년 동안 연구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뭐 몇천 번에 걸쳐서 이런 거 섞어보고 그래서 저는 나름 이런 초전도체 현상을 나타내는 또는 예. 저항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신물질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진짜 산업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 또 이게 산업적으로 사용되려면 이제 박막화라 그래서 그렇죠. 이제 구리 전선이 고무에 쌓인 것처럼 이거를 쌌을 때도 이게 전선이 잘 통하는지 전류가 잘 통하는지도 테스트를 해야 되거든요. 상용화 시키는 건 또 다른 이슈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본질을 봤으면 좋겠어요. 본질이 뭡니까? 그래서 이게 20년 연구했고 뭐 몇십 년 연구했기 때문에 무조건 맞다도 아니고 그리고 뭐 퀀텀 에너지 연구소 사진을 봤더니 굉장히 허름하다. 사기 같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배경을 보고 또는 그 뭐 학벌이나 아니면 그런
경력을 보고 판단을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보는 게 아니고 연구 자체를 보고 아카이브에 올라온 연구 내용 그리고 그 연구 내용을 토대로 전 세계에서 지금 연구를 했던 다른 연구 그룹에서 나온 데이터를 보고 예. 그걸 보고 우리가 판단해야지 주변에 그런 뭐 그 연구 장소의 그런 허름한 분위기나 예. 아니면 반대로 20연구했으니까 맞다. 이거는 저는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며칠 됐잖아요. 지금 계속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안 된다라고 하는 연구기관에는 이 LK 그리고 연구팀이 실제로 우리가 도와주겠다라고 해서 전화로나 아니면 뭐 유선상으로 노하우를 좀 알려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현재까지 봤을 때는 좀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산업적으로 변화를 줄 수 있는 가능성, 그런 물질을 개발했을 신물질을 개발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야 됩니까? 전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잘 예. 모르겠고 중요한 거는 다른 그룹에서 이런 저항이 획기적으로 낮은 결과들이 지금 한두 개씩 나오고 있으니까 뭐 전혀 허는 아닌 것 같다. 전혀 허는 아닌 것 같다. 네, 근데 좀 더 지켜봐야 된다로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각에서는 이 초전도체라고 하는 정의에 있어서 이 부양이 안 된다. 그러니까 공중 부양이 안 되고 퀀텀 락킹 효과는 없고 네네. 저항이 낮은 거는 맞다. 네. 라는 그런 결과들도 나오잖아요. 네네. 일각에서는. 네. 그 저항이 굉장히 낮은 그 신물질을 발견했다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성과입니까? 엄청 큰 성과죠. 왜냐하면 우리가 메인으로 봐야 될 거는 이 공중 부양하는 마이스너 효과, 양자 고정 효과가 아니라요. 예. 이 뭔가를 전류를 흘려보냈을 때 에너지 손실 저항이 없는 게 지금 산업적으로 훨씬 부가가치가 크거든요. 예.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스너 효과나 양자 고정 효과 같은 경우는 뭐 자기 부상 열차라던가 뭐 핵융합 되게 중요하죠. 근데 뭐 핵융합이라던가 그다음에 MRI 이런 데 쓰일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 지금 전반에 우리가 쓰이는 당장 이 노트북이나 이 지금 유튜브 보는 거 모든 예. 것들이 다 이 전선을 통해서 지금 이동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저항이 없는 신물질이 개발된다면은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라고 보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요런 거는 실제로 지금 뉴스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워낙 변동폭도 심하고 이런저런 뉴스들이 많이 나와서 대충 이제 언제쯤이면 이게 뭐 기다 아니다 명확한 조금 실체를 알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나옵니까? 일단 뭐 다양한 연구 그룹에서 이거 합성하는 게 어렵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빠르면 뭐 한 1, 2주 내 길어도 그래도 몇 달은 기다려야 이게 정확하게 이제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서도 최근에 이제 홈페이지 닫았잖아요. 네. 연구진들이 네. 홈페이지 닫고 도망갔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네. 그거랑은 뭐 이런 게 상관이 있습니까? 물질을 개발하고 하는 거에 있어서? 그거랑은 뭐 저는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약간 관심 받는 게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그 수도 홈페이지 있고. 닫은 건 저도 잘 모르겠네요. 왜 닫았는지. 왜 닫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본질을 봐야 돼서 이 물질이 어떤 물질이고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산업적으로 어떻게 확산될 수 있는지 그거를 봐야 된다. 네, 그건 좀 지켜봐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요거 초전도체 관련해 가지고 참 테마주들이 굉장히 많이 변동성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뭐 특정 종목을 제가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그런 종목들 주로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아직 그런 종목들에 투자하는 거 이런 거는 경계감을 좀 가져야 되죠. 저는 많이 가져야 된다고 많이 생각하죠. 가져야 됩니다. 네. 예. 그런 종목들이 실제로 이런 그 연구 그룹의 주체는 아니지 않나요? 그 뭐 관련주들이? 거의 대부분은 연관이 없는 걸로 그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예. 뭐 이거를 이제 투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투기라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뭐 그래서 주식 관련해서는 저는 전혀 모르기 때문에 예. 뭐 과학적 얘기만 들려드릴 목적으로 왔기 때문에 아직 저런 종목들이 무언가가 나왔다 그래서 막 급등하고 이럴 정도의 상황은 지금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계신 거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이 연구 그룹이 어떤 주식회사였으면은 예. 뭐 장기 투자 관점에서 뭐 좀 희망적으로 투자를 하는 목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지금 전혀 주체도 아니고 예. 그 관련주다 보니까 이게 올라가는 현상이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럴수록 더 조심해야죠. 네. 관련주라고 해서 몇몇 종목을 공부를 해보면 거의 90% 종목은 아예 상관없는 종목입니다. 그쵸. 아예 관계가 없어요. 예. 자, 알겠습니다. 초전도체. 만약에 요게 나온다라고 하면
가장 영향력 있는 산업은 우리가 좀 주목할 수 있는 산업은 뭡니까? 반도체? 그냥 영향력이 한두 곳이 아니라 만약에 이게 된다면 모든 산업군이 바뀔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가 지금 반도체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인류 아닙니까? 예. 뭐 삼성이나 아니면 SK 하이닉스가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가장 큰 문제가 이 발열 문제가 크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해결이 될 수 있고, 그다음 뭐 스마트폰의 발열 문제나 아니면 전선 같은 경우도 이제 저항이 없으니까 굳이 전선을 굵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엄청 얇게 해도 충분히 저항이 없기 때문에 그 잘 흘러갈 수 있고요. 예. 뭐 그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또 핵융합 발전에 이 1억 도를 유지하는 거 30조 이상 전 세계 1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이제 미싱 링크가 될 수 있는 이 상호 초전도체가 거기에 쓰인다면은 예. 이제 핵융합 기술 성공도 저는 10년 이상 빠르게 앞당겨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문자님께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이렇게 뭐 결론 났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요런 거는 사실 지금 오르는 그런 테마 저희가 이거를 초전도체를 다루면서도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게 우리는 뭐 같은 국민의 입장으로서 그리고 인류의 하나로서 네. 무언가 새로운 기술에 대한 발견의 가능성에 대해서 고무적이지만 또 관련된 주식들이 막 오르다 보니까 네. 너네 이 이야기 하는 거 보니까 어떤 주식 밀려고 하는 거구나라는 그런 의심을 살 수 있어서 네. 저희가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산업적인 접근 한다는 거 다시 한번 네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요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만약에 초전도체 LK99가 사실이라고 판명이 나더라도 그래핀처럼 요거를 상용화시켜서 비즈니스적으로 쓰이는 건 또 다른 얘기죠. 네, 완전 다른 얘기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가 합성이 쉽다 그래서 이게 기존에 우리가 쓰고 있는 이제 구리, 사실 이 구리가 이 저항 자체가 전기 전도도 자체가 사실 2등이에요. 제일 잘 되는 게 은이거든요. 은. 근데 은이 사실 지각 내 이 이제 클라크수라고 해요. 예. 얼만큼 많은지 적은지. 그래서 이제 적은 애들 중에서 하나가 히토리 원소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은이 작기 때문에 비싸졌던 거고. 그래서 이제 구리를 대체하는 거고. 그래서 구리를 썼는데 만약에 이런 물질 자체가 합성이 쉽고 예. 그게 대량 생산화가 되고 구리처럼 이제 피막화가 되고 그거를 단가를 비교해 봤을 때 또 구리보다 더 생산성이 높고 산업 뭔가 이제 수익성에서 개선이 된다. 예. 그러면 이제 쓸 수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은 아직 한참 남은 거죠. 왜냐하면 이게 될지 안 될지도 결과가 안 나왔는데 그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이제 산업 현장에 쓰려면은 얼만큼 이제 이 비용 투자가 되는지 경제성을 좀 따져봐야 되는 된다는 이슈다. 거죠. 그렇죠. 네. 아하, 알겠습니다. 나온다고 하더라도 수율도 잡아야 되고 실제로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그쵸. 뭐 능력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경제적이어야 되고 맞아요. 어디서 쓰일지도 계산기를 두드려봐야 되는 거고. 뿐만 아니라 이게 뭐 국가 간의 이권 다툼이라던가 이 특허권 문제라던가 이 신물질을 과연 모두가 쓸 수 있게끔 하게끔 이런 것들도 걸려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그 국민으로서 지금 과학계 사실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건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 과학계 그리고 전 세계한테 무언가 이렇게 큰 이슈와 화두를 던지는 거 네. 굉장히 또 오랜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예.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참 이렇게 과학에 관심이 많으시구나라고 해서 기분이 좋았고요. 예, 예전에도 인터스텔라라는 영화에서도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1000만이 넘게 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뭐 주식은 잘 모르지만 과학 커뮤니케이터 입장에서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단순히 이런 뭐 이런 이슈만 나왔을 때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항상 관심을 가질 수 있게 저는 제 자리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요런 거 그 지금 검증되는 데이터나 이런 거를 관심 있게 팔로우를 하려면 어디 웹사이트나 어디 가서 좀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정해진 웹사이트는 없습니다. 이게 결국 보도 자료를 통해서 나오는 이런 거니까. 전 세계에서 근데 중요한 거 우리가 믿을 거는 이런 공신력이 있는 대학교나 연구소에서 나온 데이터를 예. 보도 자료를 통해서 나왔을 때 그걸 통해서 우리가 믿어야지. 뭐 이제 카더라라던가 뭐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그게 될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요거 만약에 설레발 한 번만 치고 네. 전류 저항이 급격하게 낮고 뭔가 경제성이 있다는 측면으로만도 네. 우리나라 좀 노벨상 노려볼 수는 있는 겁니까?
급격하게 낮아지면은 당연히 저는 노벨상 가능하다고 봐요. 이 초전도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반쪽짜리 이론을 낸 사람도 노벨상을 받았고요. 그래요? 네, 그리고 이게 온도를 조금씩 올릴 때마다 신물질 만들 때마다도 노벨상이 하나씩 터졌어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뭐 마이스너 효과가 없는 초전도체라고 할지라도 그거 자체가 획기적으로 장을 낮춘다면은 아마 노벨상에 굉장히 근접할 수 있지 않을까 예.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좀 기대를 해봤습니다. 네. 요거 그 초전도체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그 선생님 영상 어디서 보냐고 꾸그? 이거 제가 그 짧게 제가 홍보를 하자면 예. 혹시 학부모님들이 계신다면은 예. 꾸그라- 대부분 학부모님들 많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꾸그라 그래서 예. 이 온라인 제 그 링크를 보내놨거든요. 여기 예. 이제 꾸그라 그래서 꾸그. 온라인 진짜 실시간으로 줌으로 저는 가르쳐요. 녹화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에 등록 강사가 3,000명이 넘는데 그 중에서 제가 전체 1등입니다. 네, 그래서 뭐 초등학생 대상으로 과학을 쉽고 재밌게 알려주고 싶다 학부모 계시면은 뭐 구글을 통해서 엑소쌤 검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초전도체 집에 가서 한번 다시 돌려봐야 되기는 하겠지만 얼추는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좋은 질문 올려주신 한 분께 치킨 쿠폰 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질문 올려주신 코멘트 우리 구독자분 당첨자 이분입니다. 김문자님 축하드립니다. 주둥이 노란톡 들어오셔서 치킨 쿠폰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날도 더우니까 주말에 이제 치킨이랑 맥주 한잔 시원하게 하시면서 재정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엑소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학 커뮤니케이터 이선호님, 이제 활동명은 엑소님. 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 가지 사회가 되고 있는 테마 그리고 과학적인 이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게 기술 시대로 넘어가면서 반도체도 그렇고 배터리도 그렇고 과학기술을 알아야 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또 수익 내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는 점에서 저희가 오늘 한번 다뤄봤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그리고 월요일 날에는 5시 수익 많이 내셔서 웃는 얼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